자, 에너지 흐름과 물질의 순환 파트 봅시다. 자, 에너지 흐름이에요. 자, 생태계에서의 에너지 흐름. 에너지는 순환되지 않고 순환하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갑니다. 태양 에너지가 식물에게 전달이 되잖아. 그쭉 순환 따라서 에너지 전환에 의해서 흘러가지만 다시 뭐 일로 돌아가진 않죠. 태양으로. 그죠? 그래서 순환된다는 표현은 하지 않아요. 에너지 흐름은 한쪽으로 흐르다가 생태계 바깥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죠. 예. 전환됩니다. 전환. 순환되는 게 아니라 전환.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으므로 생태계가 유지가 되려면 끊임없이 외부에서 에너지가 공급해야 되고요. 그 대부분은 누구한테? 태양으로부터 공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태양에서 에너지가 오는 과정, 생산자가 흡수해서 1차 소비자로 전달, 1차는 2차로 전달, 2차는 3차로 전달. 그래서 에너지의 일부를 자기가 쓰고 나머지들을 자꾸 이렇게 넘겨주게 되는 거죠. 자, 생태계 유지하는 에너지 근원은 태양 보시면 되고, 자, 태양의 빛 에너지는 광합성에 의해서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광합성이 뭐니?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꿔주는 과정. 자, 그 다음에 포도당에 저장되어 있는 화학 에너지는 먹이 사슬을 따라서 다른 소비자로 이동을 해요. 역시 이동할 때는 똑같이 화학 에너지 형태로 이제 전달이 되겠죠. 각 단계에서 호흡에 의해서 물질 대사의 결과 열 에너지 형태로 또 빠져나가는 양도 꽤 되고요. 자, 생물의 사체와 배설물에 포함된 에너지들도 맞은 분해자 있죠. 분해자도 열심히 또 그 분해를 하면서 에너지를 얻어내죠. 자, 그놈들의 호흡을 통한 열 에너지 형태로 최종적으로 방출이 됩니다. 분해자에 의한 에너지. 자, 그래서 에너지 전환 과정은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는 최종적으로 열 에너지 형태로 공기 중으로 이제 방출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전환됩니다. 방출된 열 에너지가 다시 돌아가진 않으니까요. 네, 자, 그런 과정이고. 뭐 이렇게는 되겠네. 태양 에너지가 이건 그냥 내 맘대로 적는 거야. 천이라면 천 중에 생산자한테 예를 들어서 100만 만 중에 100만큼의 에너지가 왔다고 치자. 그죠? 네.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이쪽으로 뭐 얼마요? 80 60 이쪽으로 40 전달해 줬다고 할게요. 사체 배설물도 있어요. 그럼 35 5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럼 1차 소비자가 35 받아서 위쪽으로 뭐 30 20만큼 또 방출하고. 그죠? 15 남죠. 뭐 이쪽으로 10 주고 이쪽으로 5 버렸어요. 뒤졌어요. 2차 소비자가 10 받아가지고 위쪽으로 열 방출에 뭐 한 5 정도 쓰고 전달해 준 게 3이래요. 그 다음에 또 이만큼 또 꼴까닥 했네요. 뒤졌어요. 3차 소비자가 3이라는 걸 받아서 이만큼 쓰고 1만큼 꼴까닥 했슈. 자, 그래서 사체나 배설물로 간 양이 5, 2, 1이니까 얼마에 13이죠. 13만큼 이쪽으로 분해자가 그걸 받아서 열심히 자기 에너지 생산하는 데 쓰고 열 에너지로 또 결과적으로 쭉 바깥으로 빼버리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열 에너지로 방출된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더해 보시면 60, 20, 80, 85, 87, 100이죠. 다 더한 100. 요 양과 요 양이 같아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생태 피라미드. 먹이 사슬에서 각 단계에 속하는 생물의 에너지의 양, 쪽수, 생체량,
그 전체 생물들의 질량을 얘기를 한대요. 그 해당 개체 그 뭐죠? 개체군의 그 종의 생체량, 질량을 전체 질량을 얘기를 한답니다. 생체량은. 자, 이것들을 하위 단계부터 쭉 표시를 해 보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피라미드 형태가 되네요. 에너지 피라미드, 개체수, 쪽수 피라미드, 생체량 피라미드. 자, 이렇게 아래쪽이 당연히 뭐 넓겠죠. 상위 단계로 갈수록 점점점 줄어들어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을 보시면 전 단계분의 현 단계 곱하기 100이 에너지의 효율이거든요. 그러시면 이 에너지 효율은 근데 계산을 해 보시면 점점 올라가요. 전 단계 뭐 예를 들어 생산재 같은 경우에 전 단계가 얼마예요? 만이잖아요. 현 단계가 100이고요. 곱하기 100. 뭐야, 1%밖에 안 되잖아. 1%. 그지? 1차 소비자 같은 경우는 전 단계 35, 현 단계 얼마예요? 35가 떠서 현 단계 거 10이네요. 그죠? 아니다. 미안해. 1차 소비자 전 단계 생산자 거 100, 소비자가 받은 거 35. 이건 35%잖아. 35%. 자, 이런 식으로 에너지 효율은 단계가 올라가면 점점 커져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 구하는 방법은 전 단계 분의 현 단계 곱하기 100인데요. 이 새끼는 올라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점점점 커진다. 그래서 역 피라미드 형태는 뭐다? 에너지 효율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생태계 에너지 흐름. 태양 에너지가 2막 10, 100, 1000만, 20만 킬로칼로리. 20만 킬로칼로리의 태양 에너지가 생산자한테 전달을 해줬는데 생산자는 2000만 흡수를 하고 나머지는 반사. 그래서 쭉 전달해주고요. 전달해주고 각각 일부 받아서 쓰고 일부 호흡으로 방출이 되고 사체 배설물로 가고 요 양들을 다 더하면 요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분해자가 방출한 호흡량 요거 다 더하면 2000이 될 겁니다. 2000.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양은 상위 단계로 갈수록 점점 에너지 양, 전달해준 에너지 양은 줄어요. 그 일부만 상위 단계로 전달해 주니까 점점 전달해준 에너지 양은 줄어드는데 대신 에너지의 효율은 점점 늘어납니다. 10%, 15%, 20% 이런 식으로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커진다. 받으시면 되고, 물질의 생산과 소비 과정입니다. 비에서는 자, 식물 같은 경우에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 얘네들이 총 광합성한 총량을 총 생산량이라고 해요. 일정한 기간 동안 만들어낸 걸 총 생산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호흡으로 소비한 양을 호흡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총 광합성량에서 호흡량을 이걸 빼시면 바로 누가 나옵니까? 순광합성량, 순생산량이 나오겠죠. 자, 순생산량 중에서 남아있는 거 일부는 뭐 잡아먹히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낙엽으로 떨어지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 빼고 남아있는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생산하고 쓰고 남은 것 중에서 또 이제 죽은 애들 빼고 다 빼고 진짜로 남은 거 이걸 생장량이라고 해요. 생장량.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생체량은 뭐 생장량은 뭐 매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매년 생장량이 이제 남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누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시간이 길어지면은 누적되어 있는 그 유기물의 양입니다. 현존하는 유기물의 총량을 생체량이라고 하네요. 자, 받으시고 지금 뭐 여기 나와 있던 거는 이렇게 표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 생산에서 호흡량 빼면 순생산. 자, 순생산한 거에서 잡아먹히고 죽고 떨어지는 것들 빼고
남은 게 생장량. 자, 특정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입니다. 자, 식물 군집에 따른 생산량의 차이, 열대 우림 같은 경우 광합성을 기본적으로 많이 하겠죠. 순 생산량이 가장 큰 편이고요. 그 다음에 천이가 진행 중인 군집이래요. 천이가 이제 진행 중인 중간 단계 어딘가 보죠. 이런 쪽은 이제 풀이 많으니까요. 예, 대부분 초본이 풀이 많다 보니까 순 생산량이 많은 편이랍니다. 여기도 대신 쌓여져 있는 생체량은 적대요. 생체량은 적고 순 생산량은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극상의 마지막에 도달한 군집들은 음수림이 되게 많겠죠. 얘네들은 순 생산량은 적은 편인데 생체량, 그동안 쭉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누적된 양은 많답니다. 뭐 농경지야 순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많겠죠. 매년 뭐 밭갈이 같은 거 하니까. 그래서 쌓여져 있는 것보다 생산하는, 특정 기간 동안 생산하는 생산량이 많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심화 과정에서는 1차 소비자 초식동물 얘기가 나왔네요. 자, 초식동물은 풀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물의 전체 총 광합성량 중에서 요양, 피식량, 요게 섭식량이 되는 거예요. 예. 초식동물의 섭식량이, 요 섭식량이 피식량이다. 예. 식물의 피식량이다. 자, 이걸 먹고 자기도 또 이제 에너지 써야 되잖아. 일부 호흡을 할 거야. 호흡을 해. 그 다음 또 다른 애들한테 또 잡아먹히기도 해. 피식량 2차 소비자한테 잡아먹히기도 해. 그죠? 그러고 전체 먹은 것 중에, 피식한 것 중에, 섭식한 것 중에서 빠져나가는 배출량 빼고 나머지 거에서 자기가 쓰고 잡아먹히고 그 남은 게 이제 생장량이 되겠습니다. 예. 자, 호흡량, 피식량, 생장량을 합쳐서 동화량이라고 한답니다. 요거는 용어 정리를 외우셔야 돼요. 선택지 나올 때 되게 헷갈려요. 어디까지가 동화량인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화량이야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나오고 막 헷갈리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이 그림을. 이 그림으로 잘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총 생산량, 식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순 생산량. 알았죠? 이렇게. 그럼 되겠지? 그래. 그 두 개 추가해 주면은 식물, 그 다음에 이렇게 초식 동물까지 쭉 뭐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질순환, 탄소순환, 물의순환, 질소순환, 뭐 이런 얘기네요. 자, 탄소의 순환. 자, 탄소는 주로 뭐 CO2 형태로 뭐 대기 중에 존재하기도 하고요. 물에 녹아 있을 때는 이온의 형태. 물에 녹아 있을 때는 이온의 형태죠. 뭐 CO3- 그죠? HCO3- 이온. 이런 이온의 형태로 있고요. 대기 중의 CO2는 이제 광합성이 이용이 되죠. 그다음에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 형태로 바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기물은 다시 또 호흡에 이용이 돼서 CO2로 돌아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탄소 순환 과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보시면 문제 나오시면 그렇게 뭐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특별히 더 설명할 게 있나 보자. 뭐 굳이 나온다면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생산자 소비자가 호흡으로 유기물이 분해가 되어 유기물 속의 탄소가 CO2 형태로 대기 또는 물속으로 들어간다라고 나오면, 이렇게 대기로 간다라고 하면 생물권과 기권의 관계, 물속으로 간다 그러면 생물권과 수권의 관계, 무슨 권역과 무슨 권역의 관계냐, 뭐 그런 거 물어볼 수 있겠네요. 자, 넘어가시고, 자, 질소의 순환이에요. 대기 중의 질소는 기본적으로 질소는 어떻다? 매우 안정하다. 그죠? 안정한 기체야. 그죠? 삼중결합을 하고 있죠. 얘네들은. 자, 그래서
식물이 저 질소를 바로 이용을 못해요. 질소가 있어야 단백질 합성하는데. 자, 그래서 대기 중에 질소를 식물들이 쓸 수 있게 질소 고정세균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이 되누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걸 우리는 질소 고정이라고 합니다. 질소 고정 작용. 질소 고정 과정이라고 해요. 대기 중에 질소가 이온 형태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여러분 식물이 이걸 흡수할 수 있거든요. 자기 단백질 만드는 데 씁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그림이 대표적인 건데요. 공기 중에 질소 안정하니까 질소 고정 세균, 뿌리혹 박테리아. 이런 것들인데요. 뿌리혹 박테리아 등에 의해서 이렇게 암모늄 이온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요. 또 하나 적어드리면 번개 있죠. 번개. 여기 있네요. 공중방전 형태로 질산이온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질소 고정세균하고 공중방전에 의해서 이렇게 이온으로 돌아오는 토양의 이온 형태로 들어옵니다. 공기 중에 질소가. 이게 질소 고정작용인데 둘 중에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차지할까요? 질소 고정세균보다 공중방전에 의한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네, 그래서 토양에 질산이온하고 암모늄이 형태로 들어오면 식물이 얘네들을 흡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음이온의 형태를 조금 더 잘 흡수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질산화세균이라는 게 있네요. 질화세균 또는 질산화작용 뭐 이렇게 부르네요. 질화작용이라고 불러도 상관없고, 자, 질화작용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이 질산이온으로 또 바뀌는 놈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식물이 흡수가 이걸 잘 된대요. 자, 식물이 흡수해서 단백질 자라고요. 이거 초식동물이 먹고요. 그죠? 다시 죽으면 분해자에 의해서 다시 암모늄 이온으로 돌아가고, 그럼 또 이렇게 바뀌어서 순환과정, 일종의 지금 작은 순환과정이에요. 여기가 이 라인이. 그죠? 이런 순환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남는 애들은 이렇게 탈질산화세균에 의해서 다시 공기 중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질소로 돌아가요. 그래서 대기 중에 질소는 평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많아지는 게 아니고 평형 상태. 이거 잘 나오니까 봐두세요. 질소 순환 과정.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세균이 총 전체 질소 순환 과정에서 사용되는 세균은 몇 종류? 세 종류. 여기 뿌리옥 박테리아, 그 다음에 질화세균, 또 탈질화세균, 이렇게 세 군데. 알겠죠? 그 다음에 질소 고정 과정에서 번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이네요. 자,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흐르다가 생태계 바깥으로 빠져나가지만 물질은 계속 순환합니다. 그래서 물질은 순환, 에너지는 전환. 뭐 비슷한 일. 그다음 뭐야? 생태계 평형인가요? 생태계 평형. 생태계 평형. 자, 생태계 평형 볼게요. 자, 생태계에서 생물 군집의 구성이나 개체수, 물질의 양, 에너지 흐름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생태계 평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먹이 금물이 복잡할수록 평형이 잘 유지가 되겠죠. 생태계 평형의 유지는 뭐니? 안정된 생태계는 생산자, 식물들의 물질 생산과 소비자들의 물질 소비, 요게 균형을 이루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요,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원리, 결국엔 뭐 쪽수, 개수겠죠. 쪽수, 초식 생산자와 초식동물과 뭐 육식동물, 이런 노래 쪽수겠죠. 자, 안정된 생태계는 평형이 순간적으로 깨지더라도 뭐 10년, 2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합니다.
이제 원래 평형이고 요거는 나중 평형이죠. 이 두 개의 평형이 같은 건 아니에요. 똑같은 상태가 된 건 아니고요. 새로운 평형. 뭐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안정을 이루고 있는데, 아이쿠, 1차 소비자 초식동물이 일시적으로 늘어났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풀을 많이 먹을 테니 너 감소하겠고, 그 다음 2차 소비자는 늘어나겠네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그럼 다시 어떻게 돼? 2차 소비자 늘었으니까 1차 소비자 초식동물 줄어들어. 얘네 줄어들어. 줄어들면 대기하고 있던 풀들이 식물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늘어나겠네요. 니네가 줄었으니까 다시 늘어나겠죠. 이렇게. 그 다음 2차 소비자는 1차 소비자가 줄었으니까 맞춰서 또 줄어들고,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평형이 돼요. 요거는 원래 평형과 같은 건 아닙니다. 예. 4번 뭐 생태계 평형의 파괴 요인. 평형을 유지하는 능력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는 거죠. 자, 요게 넘어가면 이제 평형이 깨지는데, 자, 자연재해, 인간의 활동, 그 다음에 외래종의 유입, 이런 것들이 평형 상태를 깨뜨릴 수가 있답니다. 뭐 이런 게 되게 크겠죠, 인간의 활동이. 자, 하나의 뭐 샘플인가 봐요. 1905년도에 사슴의 포식자인 퓨마의 사냥을 허가했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지금 인간이 개입을 한 거예요. 1905년에 퓨마가 누구냐? 퓨마가 어디서 퓨마가 요게 퓨마네요. 퓨마 사장이 시작되고 확 줄었네요. 퓨마가. 얘 2차잖아요. 2차. 그러면 사슴이 1차인가요? 1차가 늘었네요. 1차가 쭉 늘어요. 1차가 늘어나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풀들이 초원 생산량이 줄어들죠. 여기 생산자인데 얘가 점점 줄어드네요. 그쵸? 그래서 생산자가 1차 소비자보다 적어. 지금 평형이 깨진 거야 지금. 이때 시작해가지고 역전된 게 어제 요쯤이네요. 이때부터 깨진 거예요 이제. 완전 역전이 됐네요. 그러다가 쭉 가보자 다시 언제 아이고, 1차 소비자, 생산자, 2차 소비자. 자, 쪽수로 보면 생산자 1차 2차 순서죠. 어이구, 여기 다시 평형이 되긴 했네요. 거의 뭐 3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기까지. 그래서 인간이 간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평형이 파괴될 수 있다는 하나의 샘플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물질 순환까지 지금 했고, 쭉 볼 게 많네. 수능 실전 문제도 있고, 뭐 최대한 해 보시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2개 남았네요. 요거는 다음에 내일이나 모레쯤에 다시 또 녹화해서 보내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